네, 이번 코너 출마할 결심 시간입니다. 네, 출마할 결심 오늘 모실 분은요. 선거운동 아침 요즘에 여러분들 출퇴근하실 때 보면은 인사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후보들. 그래서 스튜디오에 직접 못 나오셨고 대신에 전화 연결로 만나뵐 분입니다. 대전 동구 선거구에 출마를 하시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 전화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철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오늘은 이제 그렇죠, 후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겠네요. 네, 예, 뭐 바쁘시죠? 네, 뭐 아침에 눈 뜨면 선거운동 시작해서 한밤중까지 이형까지 네, 보통 몇 시간 주무세요?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한 6시간, 5시간? 뭐 이 정도 자는 것 같은데요. 잠 좀 줄이셔야 할 것 같은데. 네, 그 네, 많은 알겠습니다. 분들께서 뭐 장철민 의원은 이제 현역 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실 수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김우찬 변호사께서 장철민 후보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철민 동구 후보 프로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983년 5월 16일 대전 동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2012년 홍영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시작을 정치 입문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그리고 21년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청권 대전본부장 하셨고 2022년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이때가 이제 충청에서 50년 만에 배출한 최연소 국회의원이라는 또 기록을 갖고 계시네요. 1980년대생으로는 최초라고 하십니다. 네. 23년 제21대 4기 원내 부대표 맡으셨고요.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직무대행도 맡고 계시고 최근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확정이 되셨습니다. 네. 네, 소개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근데 제가 출생지가 동구는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네, 동구는 아니시고 뭐 대한민국 출생. 한데 제가 아까 최연소 할 때 왜 웃었냐면은 네. 지난 4년 전 총선 준비하실 때 저랑 인터뷰 때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장우 당시 이제 상대방 후보하고 토론 과정에서 그 좀 나이 때문에 약간은 모욕적인 발언 듣지 않으셨어요? 그거 생각나서. 아니, 뭐 모욕적이라기보다 뭐 4년 전에는 너무 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네. 이제 4년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확실히 열심히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이런 어떤 이 궁금증을 실제로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다 할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치인 다 되셨네요. 정치인 다 된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후보가 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경선 상대방이 직전 이제 동구청장을 지냈던 황인호 예비 후보였고요. 네네. 한 분 더 계셨죠. 정경수 여성 변호사. 그렇죠. 네, 그분이 셋이 경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이제 재심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후보가 되셔서 올라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경선 힘들진 않으셨어요? 모든 선거는 힘듭니다. 저도 선거 많이 해봤지만 이게 경선이고 본선이고 아니면 훨씬 작은 이 득표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도 다 어려워요. 당연히 어려웠는데 근데 또 그만큼 굉장히 의미도 좋았고 뭔가 결과도 되게 남은 게 많은 경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경선 과정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당원들, 국민들, 이 유권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들,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그래서 오히려 힘과 마음을 모으는 과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이 쉽지는 않았고 여러모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선 과정에서 훨씬 힘 모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3인 경선을 했어도 1차에 과반 이상 득표를 해서 충분히 우리 이 지지층의 결집을 만들어내는 경선이 됐다라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경선 후보들하고 사이는 괜찮으시죠? 뭐 여기저기 괜찮습니다. 사이들이 많으니까 원팀 선대위 꾸려지고 그러나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팀 선대위를 꾸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마음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왜냐면은 아까 저희가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께서 그 홍영표 의원 보좌관을 지내셨어요. 네. 그 홍영표 의원이 그 대표적인 민주당에서 그 다선 의원으로서 여러 역할을 했던 분이시긴 한데
최근 탈당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셨는데 보시면서 어땠어요? 뭐 홍영표 의원뿐만 아니라 저와 가깝고 또 당에서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한 여러 선배 정치인들이 이번에 뭐 탈당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서 참 마음은 뭐 개인적으로 뭐 또 뭐 정치인이면서도 결국 한 명의 인간이고 또 인간적인 관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마음 아픔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또 지금은 또 출마를 한 그 국회의원 후보이기도 하고 또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들은 다 또 개별적인 헌법기관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그 개별적인 책임과 정치적인 길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응원을 드리지만 이번 총선은 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되고 실제로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이 민주당에 많은 지지를 좀 보내주십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26일 뭐 얼마 남지 않은 선거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뭐 당을 탈당하셨든 아니면 그런 그 지지를 그 다른 당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 다른 생각을 주셔서 우리 윤석열 정부 심판하고 이 진보 진영의 전체 총선 승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혹시 탈당하실 즈음에 전화통화 같은 것도 좀 해보셨나요? 했죠? 말렸어요? 아니면 홍영표 의원이 같이 가자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홍영표 의원이 주변에 오히려 다른 분들이 같이 탈당을 하신다고 할 때 말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는 사실 정치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그냥 건강이나 잘 챙겨라. 서로 건강 잘 챙기시라 이 정도 이야기만 뭐 하기는 하는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들어보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특별히 이제 이번에 좀 문제가 되지 않거나 이런 분들은 절대로 당을 나가지 마라. 결국은 민주당이 바로 서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오히려 많이 하신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무슨 동반 탈당을 권유한다던가 그런 거는 아예 없었던 걸로 오히려 고민하는 뭐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만류한 걸로 저는 듣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당내 경선 통과하셨는데 이제 상대편 후보에 관한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 네. 상대 후보도 이제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윤창현 의원인데 네. 이 윤창현 의원에 대한 평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경제 전문가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전문가인 만큼 특히나 저희 국민의힘 정부 여당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계셨으면 지금의 이 경제 폭망 상황, 그 국민들이 정말 지금 가지고 있는 고통은 대부분 경제 문제 아닙니까? 정말 뭐 시장 가면 장 보기가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장을 못 보겠다 아예. 뭐 과일은 아예 사 먹을 수조차도 없다. 뭐 거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완전한 경제적인 무능, 경제 폭망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크신 거죠.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국가가 위기이고 민생이 위기인 상황에서 국민들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고 그냥 단순하게 우리 초부자들 재벌 감세했으니까 앞으로 민간 투자도 많아지고 소비가 촉진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국민들 삶을 챙기고 경제를 정말 국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만드는데 노력하셔야 했었던 분인데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책임이 너무나 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경제가 위기다라는 거에 대해 별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정치를 위기라고 안 하면 그 대한민국의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의 정당이 망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너무 어려워하시는데요. 지금 실질임금이 2년 연속 감소하고 있고 지금 뭐 수십 년 만에 일본보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뭐 지금 이 수십 조의 이 세수가 펑크가 나서 그냥 한국은행의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빼쓰듯이 한국은행 빚지면서 뭐 지금 정말 천문학적인 돈의 그 누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위기가 아니다. 경제가 좋다. 라고 하면 그 정도의 거짓말을 지금 국민들이 믿지는 않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냥 일상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의
자기의 그 일상 속에서 느끼고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걸요. 뭐 그런 거짓말을 한다면 정말 아주 강력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저희 어쨌든 저는 뭐 지역지 기자로 동구 현안인 혁신도시 시즌 2랑 산내 골령골 평화공원 사업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소식들을 접하다 보니 안타까운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건지. 골룡골 평화공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지부진하다기보다 좀 필요한 행정 절차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생각했던 예산 규모는 500억을 넘지 않았었는데 그 토지 보상비라든지 그리고 또 실제로 공원을 더 잘 만들려고 이 정부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 500억을 예산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500억 넘겨야 되면 사업 타당성 재조사, 타제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행정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 절차를 진행하느라고 약간 시간이 걸리는 거지 이게 사업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속도가 늦어지고 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임기 중에 이 골룡골 평화공원 사업은 예산을 굉장히 대규모로 증액을 해놔서 오히려 그런 예산의 대규모 증액에 따른 이 행정 절차의 소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 잠시만요. 네네. 그러면 궁금한 게 타당성 재조사에서 혹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없다고 하면 될까요?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결위 소위 개수조정 의원이라고 불리 분이는 예산 소위에 들어갔을 때 기재부와 행안부와 협상을 하면서 이 정도 예산 증액을 하게 되면 무조건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고고 직전 정도까지만 예산 증액을 해놓고 좀 빠르게 타당성 재조사를 하자라고 협의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그때부터 준비를 해온 거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후에 정확하게 총사업비 규모를 확정하는 협의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해야 됩니다. 네. 뭐 잘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오랫동안 시간이 걸린 거니까 혁신도시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네. 혁신도시는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지금 쉽지는 않았던 상황이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공공기관의 개별 이전을 시킴으로써 한 번에 10개, 20개는 아니어도 한 개 이렇게 개별 이전을 통해서 우리 동구와 대전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늘리는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공공기관 이전과 지사나 이런 신설 등을 통해서 한 5개 정도의 공공기관이 이전이 결정되거나 이전을 준비하거나 지사를 신설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 이전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훨씬 많은 기관들을 이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혁신도시에 입주시킬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공공기관 이전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의정활동 임기 중에 도심융합특구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융합특구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체적으로 이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시키는 작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게 올 4월에 이제 법이 시행되고 하반기에는 이 실시 설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가 이 지역적으로 중첩되는 만큼 도심융합특구를 발전시키면서 공공기관 이전도 함께 준비하는 도심융합특구와 혁신도시를 함께 성공시키는 그런 전략을 지금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일이 굉장히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전의 이제 선거 지형을 보면은 동구는 원도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수가 좀 더 우세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총선 때 이제 민주당 소속인 장철민 후보께서 당선이 되셨는데 동구는 항상 그래도 민주당이 좀 열세 지역이다 이런 인식이 많았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 꽃 결과 보니까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걸로 또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그 결과? 당연히 봤습니다.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기분은 내가 잘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꼭 뭐 저희가 우세하다, 저희가 이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그 정도 크게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특히나 뭐 우리가 경선을 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 경선을 하든 아니면 뭐 중앙뉴스가 어떤 게 나오든 이런 여러 가지 외부 변수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여론조사가 출렁일 수 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의 신뢰성은 이제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뭐 이 정도 돼야 좀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뭐 이 여론조사 꽃에 뭐 굉장히 큰 압도적인 차이가 났다고 해서 일희일비하는 거는 정말로 이 부적절하다. 늘 선거는 어렵다. 더 절실하게, 더 처절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정말 그간 제가 이 임기 내내 그리고 그 전부터 우리 동구에서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대전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들고 생각을 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주민들과 호흡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뭐 동별 당원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민원인이라든지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수년간에 축적돼서 저희 민주당이 동구에서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는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지지 않았나 그런 결과가 이런 여론조사들로도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좀 자부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뭐 저도 잘했고 우리 당원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지지자들도 많이 페이스북에 공개해주시고 올리시는 거 네. 보니까 막 춤도 추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선출 지금 춤추라고 하면 춤도 추고 노래하라고 하면 노래도 하고 시키는 건 다 하는 거죠. 시당 위원장 직무대행 정도 하시려면 춤까지 추고 이러셔야 되는 지금 맞아요. 시당위원장 네. 직무대행 마치셨으니까 그쵸? 지금 황운하 의원이 네네네. 이제 그 조국혁신당으로 옮겨 가셔가지고 네. 선거를 이제 이끄셔야 합니다. 대전 지역 네네. 선거를. 근데 대전 지역이 좀 이렇게 어려운 곳들이 많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예, 특히 새로운 미래 후보가 세 곳에서 출마가 이루어질 예정이죠. 서구 각?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네. 뭐 확정되지는 않았으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후보 등록까지 좀 지켜볼 생각이고요. 근데 다만 구도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총선은 뭐 지방선거와는 조금 다르게 인물 경쟁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결국은 사람을 보고 평가하시는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고 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양당의 굉장히 좀 갈등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 사람 보고 평가해야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는 데다가 워낙 대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R&D 예산 삭감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무능이 만들어낸 위기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심판 정서도 바닥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후보 경쟁력과 그런 심판 정서를 저희가 잘 선거에 녹여낼 수 있으면 뭐 지난번처럼 이번에는 뭐 중구청장 재선거까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을 능가하는 이 선거 결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물론 뭐 저희가 열심히 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금 국민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대전 시민들께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시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대전시당의 경우에도 정말 이런 국민들의 이 삶을 고하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고 전체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나 이 국민 삶의 개선에 그런 어떤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 대전 시당의 경우에도 이런 확실한 그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총선에서 7석 전석을 석권했는데 이번에 중구청장 보궐까지 있으니까 능가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네. 그대로 안 되면 시당위원장 직무대행 책임이다. 부담되시니까.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가기 전에 그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이제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그래서 22대 국회 입성하신다면 이번에는 어떤 방향으로 좀 더 의정활동에 주력할 생각이세요? 일단 그 지난 4년은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구가 워낙 그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지역이고 또 재정적으로나
도시 재생, 도시 개발 분야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일의 그림을 그리는 시기였다면 앞으로 4년의 재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묵은 숙제를 해결한 것을 바탕으로 정말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그려나가는 도심융합 특구 같은 경우에도 법을 만들고 계획을 잡고 하는데 4년을 썼다면 실제로 실천하고 실행되는 그런 그 4년을 만들 생각이고요. 사실 요즘 제가 더 많이 생각하는 건 이 정치적인 정치 개혁을 위한 정치 변화를 위한 노력들을 확실히 더 해야겠구나라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변화를 위해서 이 정말 양극단의 정말 갈등적인 폭력적인 정당 정치를 개선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정치와 정당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신경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없으세요? 네, 네. 네. 네, 그 후보님, 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네, 혹시 뭐 결과 나온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당위원장 직무대행은 그래도 7월 정도까지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쁜 네, 시간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지금까지 장철민 대전 동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후보입니다, 후보.